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뜬금없는 돈봉투 수사, 검찰은 무엇을 노리나, 수세에서 던진 악수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신문, 인터넷 보신 분들 되게 열 좀 받으셨을 거예요. 검찰이 대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또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을 그렇게 두들겨 패더니 이제 더 이상 패기가 어려워지니 드디어 레파토리가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방향을 송영길로 바꾼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 혹은 지역적으로 좀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2021년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때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출마했던 2021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뿌려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택도 아니죠. 왜냐? 좀 치열하고 그래야지 돈봉투도 오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치열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2021년 그 당대표 선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전부 다 대선에 관심이 가 있었지 누가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있었나요? 아무도 당대표 선거에 관심도 없었잖아요, 우리 그때. 예?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또, 눈에 띄는 후보도 없었어요,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급의 이런, 거물이 등장해줘야 되는데, 대선 주자급의 거물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2021년 대선, 전당대회. 그래가지고 누가 당선됩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 생각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2021년 이 민주당 전당대회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보면은요. 그 당시 당대표는 송영길 대표가 당선이 됐고 김용민 의원, 강병원 의원, 백혜련 의원, 김영배 의원, 전해숙 의원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김용민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솔직히 존재감이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존재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들 그닥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별로 그러니까 딱히 그 당시에 이렇게 치열한 선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선거도 아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열한 선거가 아니었는데 그 치열한 선거가 아니었는데 돈봉투가 오갔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나 이낙연하고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이렇게 붙었다. 그렇게 되면은 글쎄 그 와중에서 치열해지다 보니까 돈봉투가 오갔나? 라고 생각할란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별 볼 일 없는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크게 이벤트 없이 그리고 이변도 없이 끝났던 선거입니다. 근데 그 선거에서 돈봉투가 오갔다고요? 아니 좀 치열했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치열 근처도 안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상황입니다. 자, 이때 전국 대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몇 명 했는데 총 권리당원이 한 70만 정도 됐었는데
30만 정도니까 42%가 투표에 참여를 했대요. 그리고 당시 후보가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이었어. 이분들 글쎄 뭐 솔직히 존재감 있습니까? 없죠. 최고위원 선거 강병원, 황명선, 김용민, 전해석, 서삼석, 백계란, 김영비 이렇게 나와가지고 황명선, 서삼석 떨어지고 나머지가 다 됐어. 이거 경쟁률도 별로 안 높았네. 그죠? 경쟁률도 별로 안 높은 이런 선거였는데 이 선거를 하느라고 돈봉투가 오갔다고? 일단 정황부터가 틀려 먹었죠. 우리가 볼 때는 그닥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떠벌리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언론 보도를 볼까요? 자, 돈봉투 관련 윤관석 압수수색, 검찰 수사 확대, 뭐 이렇게. 자, 이정근발 야권 돈봉투 게이트, 송영길도 견우나, 윤관석에 이어서 이성만도 압수수색. 야, 이거 압수수색 여러 명 당했다. 그죠? 그 다음에 송영길 당대표 되던 때 무슨 일? 자, 이런 기사들이 우수수수수 나왔어요. 자, 이게 오늘 뭐 이런 기사들이 뭐 한두 개 나온 게 아니고요. 한 수십 개가 쏟아졌습니다. 자,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거예요.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캠프에서 불법 자금을 살포했다는 거고, 그거 돈을 마련해 온 사람이 이정근 당시 사무부총장이었고, 윤관석 의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봉투 10개를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그 통화, 돈봉투 통화의 당시 상대방은 강래구라는 사람이었다. 자, 이런 식의 보도였어요. 자, 마치 이 보도를 보면은요, 송영길 전 대표가 돈을 뿌렸다는 게 거의 확실해. 뭐. 아니, 검찰 새끼들이 항상 이런 식이죠.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 일단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막 퍼뜨려 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검사들의 행태잖아요. 자,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뭐 빼박이야, 완전. 그죠? 자, 그런데 제가 확인을 살살 해봤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된 내용들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까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좀 이상합니다. 자, 일단, 팩트를 좀 종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팩트는 이거예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속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녹음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 감사협의회, 이 사람이보다 수자원공사 감사를 했대요. 수자원공사 감사인 이 강래구라는 사람, 이 사람하고 이정근하고 통화, 이게 핵심인 거죠. 이 강래구라는 사람이 이정근 이 사무부총장한테 뭐 이런저런 뭐 돈이라는 걸 많이 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강래구라는 사람이 돈 주고 난 다음에 이번에 배신을 좀 때린 모양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요. 자, 근데 하여튼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휴대전화 속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딱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약 3건의 대화예요. 이 3건의 대화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야, 돈봉투 정황이 있다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3건의 대화는 언제적 대화냐? 2021년 4월 24일, 4월 27일, 4월 28일 요 3일에 걸친 대화입니다. 여기서 각각 하나 둘 끄집어내가지고 짜 맞춰놔요. 그리고는 자, 돈봉투가 오간 정황이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볼까요? 말이 되냐고, 솔직히 이게. 아니, 내가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내일 할 말, 이거는 합쳐가지고, 자,
이 짜 맞춰보니까, 장용진이가 사흘 동안 한 얘기를 짜 맞춰보니까, 아이고, 이놈의 새끼가 뭔 짓을 했네. 이 새끼가 살인을 저지르려 그러네.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KBS한테 그 고소를 당한 거 지금 몇 년째 계속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는데 또 고소를 하고 또 고소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KBS 니네들. 진짜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정말 작정하고 한번 싸워볼란다. 내가 싸움 시작하면은, 그래, 나는 죽지. 나 죽는데, 니들도 솔직히 중상 못 면할 거야. 제가 이랬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야, 중상을 못 면한댄다. 야, 협박을 했다. 이렇게 합디다. 이런 못된 새끼들이야. 자, 이게 솔직히 내가 협박한 거예요? 야, 나 좀 괴롭히지 마.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협박이라고, 예, 베베 꼬는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검찰 새끼들이 하는 짓이야. 예, 못돼 처먹은 놈들이죠. 여튼,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질이 좀 더 나빠요. 예컨대 제가, 즉, 하루 동안에 한 사람하고 주고받은 대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 돈봉투 정황이다라고 했으면 얘기가 돼. 근데 뭐, 하루도 아니고 사흘에 걸쳐서, 그것도 각각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한 내용을 짜 맞춰가지고 돈봉투 정황이다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려면 뭘 못 만들겠어? 에? 그죠? 자, 보시다시피 4월 24, 4월 27, 4월 28. 이때는 강양구와 이정근, 이때도 강양구와 이정근, 이때는 이정근과 윤관석. 이렇습니다. 대화 대상 상대방이 틀려요. 근데 이거를 짜 맞춰놔. 이 말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4월 24일) 강내구가 얘기를 합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럴 때 돈이 저거 치운 건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한다, 관석이 형. 근데 윤관석 의원은 당시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당대표 선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송영길 의원이 나갔지 윤관석 의원이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송영길 의원이 돈을 준 게 아니라 윤관석이 돈을 줬는데 이게 왜 송영길하고 연결이 돼? 하여튼 뭐 그것도 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 뭘 좀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되지? 돈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거죠. 근데 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윤관석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를 10개를 만들어 놨더라고. 자, 이거하고 같은 날 대화를 한 거면은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4월 24일, 이건 4월 27일이에요. 각각 다른 날이에요. 전혀 다른 날. 3일간의, 사흘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랑 갖다 붙여놓으니까, 돈봉투 줬다는 거네? 자, 뭘 좀 줘야 되는데, 돈봉투 10개 정도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그 얘기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같은 날, 같은 대화에서 나왔다면 이 얘기가 동관 정황이 맞는데, 이 대화의 사이는 3일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윤관석 의원이 5명이 빠졌더라고, 안 와가지고. 그럼 오빠가 채워 넣어야지.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자, 이거를 봉투를 5명이 안 와가지고 봉투를 다 못 돌렸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5명이 빠졌어, 안 왔어. 그럼 오빠가 좀 채워 넣어야지. 이거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이게 돈봉투 줬다라는 얘기로 여러분 들리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돈봉투 줬다는 얘기로 들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4월 28일 얘기예요, 게다가. 즉, 24, 28, 27, 24, 27, 28. 각각 사흘 동안 있었던 얘기. 각각 다른 시간대에 다른 사람하고, 한 얘기들을 짜 맞춘 겁니다. 이때는 강내구하고 이정근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앞뒤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또 전혀 안 나와.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요것만 딱 잘라가 요거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같은 날 이걸 같은 날 대화를 갖다 붙여야지 다른 날 대화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뭐야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근데 같이 갖다 놓고 보니까 이렇게 나란히 놓고 노니까 그럴싸하지. 근데 이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람들끼리 대화라면 말이 되는데 다른 날, 다른 사람끼리 다른 시간대에 한 얘기라면 자, 하는 얘기들이 다 틀려요.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이 봉투도 서류 봉투에 무슨 서류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류라든지 줘야 될 문건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걸 봉투로 만들어서 건네줬다. 아니 실제로 그 정치인들 모임에 가면요 항상 이렇게 봉투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줘요. 그 봉투에 뭐가 있냐면 각종 정책 자료, 뭐 그 입안된 자료, 뭐 그다음에 그래서 관련된 호소문 막 이런 게 잔뜩 들어 있어요. 그 봉투로 만들어서 나눠줘요. 그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 구분 가? 안 가요. 이게 만약에 같은 날에 있었던 거면은 그래 이 봉투는 돈 봉투야. 근데 다 24, 27, 사흘간의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24일, 이건 28일. 그리고 더군다나 말하는 대상이 틀려. 응? 이거는 강래구하고 이정근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건데 이건 뭐야? 윤관석하고 이정근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같은 거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까? 자, 다시 한번 4월 24일, 2021년 4월 24일, 자, 그 다음에 2021년 4월 27일, 그 다음에 4월 28일. 각자 날이 틀려요. 그럼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나? 아니요. 각각 따로 해야 됩니다. 이건 다 세 개가 따로예요. 에? 이걸 같이 묶으면 안 돼. 묶으면 안 돼. 그죠? 아씨. 자, 묶어서는 안 된다. 그죠? 자, 이걸 표시를 해야겠네. 자, 이거를 제가 헷갈리니까 미리 여기 표시해. 예,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예, 이것 두 개는 엮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이거를 다 엮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야 정상이죠.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죠. 이거 두 개, 이거는 이 세 가지 대화를 이거를 하나의 대화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작의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이거를 검찰은 모를까요? 혹은 언론은 모를까요? 오늘 JTBC에서 되게 대대적으로 보도했던데 JTBC 기자들은 이거 모를까요? 이 모른다면 기본적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본적인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이래도 이게 뇌물이 오간 정황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걸 뇌물 정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검찰의 조작극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입증해야 된다는 게 솔직히 너무 서글퍼요. 너무 간단한 거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예? 이게 뭐 입증하고 설명하고 할 필요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대화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도 아닙니다. 같은 대화 상대 간에 나눴던 대화도 아닙니다. 요 세 가지만 해버리면 더 이상 추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같은 날 한 대화도 아니고 대화 상대방이 같은 것도 아니고 대화 주제도 다 다른 건데 자, 검찰이 필요한 부분만 도려내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도대체 검사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리고 언론은 왜 이런 데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검사들이 원래 못돼서 그렇다 치고 언론은 도대체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수세에 몰렸죠. 윤석열이 지금 수세에 몰렸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외교죠, 외교. 안 그래도 일본하고의 외교에서 뭐 독도를 갖다 바쳤느니 4대 매국 외교니 지금 이게 경술국치에 해당할 정도로 을사늑약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조약이었다는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도청 사건만 해도 그래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도청을 당하고도 항의도 제대로 못합니까? 아니, 그리고 왜 변명을 대신해줘요? 그리고 변명을 하려면은 좀 그럴싸하게 하든가, 왜 조작도, 진짜. 예.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너무 못한다 라고 다들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더 하여튼 뭐 비판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뭐 저런 게 다 있어 싶을 정도로 여러분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이 와중에 윤석열 지지하는 놈들이 있네. 야, 참 티 안 난다. 사고방식 참 특이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특이하긴 특이를 하더라고. 이 와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30%가 나온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거꾸로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일본 가가지고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오므라이스만 먹고 왔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검찰 정권 자체가 지금 수세에 몰린 거는 거의 명백합니다. 국민들 전부 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한다고 하는 30%도 진짜 지지해서 지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다? 야, 여기서 밀리면 빨갱이들한테 우리가 정권 뺏겨. 야, 정권 안 뺏기려고 우리 버텨야 돼. 라는 식의 생각이 더 많죠. 예. 그래서 묻지 마 지지 표시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숫자마저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그 사람들도 점점 임계점에 다가다르고 있습니다. 예, 검찰 정권이 수세에 몰린 거는 명백해요. 자, 그 다음에 그동안 검찰이 1년 넘게 대선까지 포함하면 거의 2년 가까이 진행해왔던 이재명 수사가 결국에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거는 결국 못 받쳤잖아. 이재명이 돈 받은 건 안 나왔어. 결국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붙인다? 정진상이 혹시 받은 것 같은데 정진상 받은 거나 이재명 받은 거나 혹은 김용이 돈 받은 것 같은데 김용이 받은 거나 이재명이 받은 거나 이렇게 갖다 붙이죠. 어디서 생 억지를 써. 아니 김용이 받은 거나 정진상 뭘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만 그분들이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왜 이재명이 받은 거하고 동일시가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든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마저도 실패했어. 그게 428억 얘기잖아요. 성남FC 그 결국에 뇌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돈 받았어? 아니야. 성남시가 받았어. 성남시가 뇌물을 받습니까? 참, 아니 택도 아닌 그런 얘기를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점 검찰이 택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한동훈이 진행을 했던 뻘짓, 권한쟁의 심판에서 대패했죠. 참패했습니다. 한동훈이. 그래서 한동훈 역시도 탄핵 위기에 몰렸어요. 지금 내용상 보면은 한동훈은 탄핵을 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 위기죠. 지금 민생 고통 지수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민생 고통 지수라고 하면 물가의 실업률을 더한 것인데요. 이 물가의 실업률 더하니까 지금 거의 10%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가가 지금 거의 6% 가까이 오른다 그러고 실업률도 5%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10% 가까이 되는 거야. 이게 역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 위기는 지금 현재 체감하시는 분들 많죠. 예.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삼성이 한 해 수십조, 뭐 수백조씩 이익을 본다던 삼성이 갑자기 거의 이익의 90몇 %가 줄어버렸어요. 사실상 이건 적자 본 거는 다름없어요. 특히 D램 사업,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는 뭐 적자가 형편없다 그러잖아요. 자, 삼성이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경제 위기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누가 책임져야 돼? 자, 게다가 이 정순신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딸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지. 자, 그 다음에 50억 클럽 문제, 이 대장동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탈탈 털어놓고 왜 50억 클럽은 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억지로 털어놓고 무죄를 받게 해주고, 검사들이 돈 받은 기자들 얘기는 또 쏙 빼고. 자, 대장동 사건에서 진짜 돈 받은 게 누구야? 이재명은 돈을 안 받았어. 근데 돈 받은 건 누구야? 검사들이 받았고 기자들이 받았잖아. 누구누구가 걸려 있어요? 전현직 검찰총장이 우수수 걸려 있잖아요. 대검 중수부장 했던 사람들 걸려 있잖아요. 윤석열도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문제가 걸려 있더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안 해. 자, 이 부분, 이런 얘기까지 다 결국에 검찰을 수세에 몰아가고 있는 얘기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검찰이 이런 뭐 수세, 뭐 여러 가지 그 약점 없었느냐? 있었지. 계속해서 이런 약점이나 수세에 몰릴 때마다 이재명한테 수사를 덮어 씌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벗어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새로운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야죠. 더 이상 이재명을 가지고 털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이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더 수세에 몰릴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한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민주당을 조지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이번에 돈봉투 문제인 거예요. 자, 뭐 결국엔 딴 거 없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몰리니까, 위기에 몰리면서 자신들은 탈출구로, 얘네들은 뭐 수사를 하면은 수사해가지고 그 민주당 수사를 한다, 민주당이 뭐 누가 잡혀갔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 지들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나 봐. 마치 타조가 땅바닥에 대가리 쳐박고는 위기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대단히 비슷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죠? 킹썬님, 수박은 또 안 털어요. 참. 김한희님, 대장동은 윤석열 플러스 박영수 게이트다. 이 찍들이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탓하고 있다고요. 순데렐라님. 요새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야, 태영호 그 새끼 그 진짜 미친놈이더만. 마약 사건이 뭐 문재인 때문이라고? 도른 새끼. 아유 씨. 걔는 좀 참 강남 주민들 수준을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 억지로 생떼 쓰고 침소 어거지 써가지고 생떼 쓰고 어거지 써가지고 그 자리에 가셨구나. 그 돈을 다 그렇게 버셨구나. 그러니까 딱 지 같은 놈들만 챙기는구나. 남한이든 북한이든 못돼 처먹은 것들끼리는 잘 통한다더니 진짜 그런갑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입니다. 제가 오늘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네, 오밤중